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오랜 시간 젠더 갈등을 이용해 여성 표심을 공략해 왔던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여성할 당제, 그리고 여성 우대 정책까지. 이 모든 게 사실상 여성이라는 단일 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전략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더 이상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만으로는 표심을 자극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제는 여성 내부의 갈등을 부추겨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생각해보라. 여성도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다. 그 안에는 아들을 둔 아들맘, 딸을 둔 딸맘, 기혼 여성, 미혼 여성, 젊은 여성, 나이든 여성까지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 이들은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묶이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정치권이 이를 이용하지 않을 리 없다. 이제는 여성 내부에서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것을 표심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이 등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들맘과 딸맘의 갈등을 생각해보자. 아들맘은 말할 것이다. 왜 내 아들만 군대 가야 하냐. 딸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딸맘은 여기에 반박한다. 여성은 약자라며 왜 강제로 군복무를 시키려 하냐. 이 갈등은 단순한 대화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이를 부추기고 마치 여성 징병제 같은 의제를 들고 나와 논란을 확대시킬 것이다. 결국 징병제 대신 여성 대체 복무나 사회봉사 같은 형태로 봉합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성 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갈등이 있다. 기혼 여성은 미혼 여성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결혼도 안 하고 경제적 책임도 안 져. 세금만 뜯기고 있는 우리 같은 기혼 여성들을 생각해봐라. 반대로 미혼 여성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결혼하고 애 낳으라고 강요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이러한 논란 역시 정치권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 복지 정책이나 세제 혜택 같은 이슈로 이 갈등을 자극하고 표심을 얻으려는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젊은 여성과 나이든 여성 간의 갈등도 빼놓을 수 없다. 젊은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기성세대 여성들은 지금까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익만 누렸다. 우리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나이든 여성은 여기에 반박한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하게 살지 않았다. 너희는 너무 쉽게 세상을 탓한다. 이런 대립은 단순히 세대 간 갈등을 넘어 여성 내부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정치권이 그냥 지나칠 리 없다. 결국 젊은 여성들을 겨냥한 청년 정책과 나이든 여성들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갈라치기를 시도할 것이다. 결국 여성 내부에서 갈등이 만들어지고 그 갈등이 확산되면서 기성세대의 이해관계에 흡수될 것이다. 정치권은 이를 이용해 여성 표심을 나누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정치적 도구로 삼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의 끝이 여성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오히려 여성 내부의 갈등은 여성 전체의 힘을 약화시키고 정치권에게 더 쉽게 조종당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여성 대체 복무나 사회봉사 같은 아이디어도 등장할 것이다. 징병제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일정 기간 공공봉사나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논의는 여성 간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그 불만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론적으로 정치권은 이제 남녀 간의 갈등을 넘어 여성 내부의 갈등을 이용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아들맘, 딸맘, 기혼 여성, 미혼 여성, 젊은 여성, 나이든 여성. 이 모든 집단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게 될 것이고 그 틈새를 정치권이 비집고 들어가 각자의 표심을 가져가려 할 것이다. 이런 갈등을 멈추기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가 이 게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연대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